식중독이라 하면 음식을 통해서 들어간 독이나 균에 의해서 위와 장이 탈이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많은데, 그 여름철에 많은 이유는 기온이 높아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식중독의 증상은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소화가 안 되고, 또 설사가 나올 것 같은데 잘 안 나오고 삐질삐질 그냥 모양이 안 나오는 면이 조금 떨어지다 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멀미 나는 것처럼 메슥메슥하고 어지러워서 움직이기 어렵다고 이야기도 하고, 다른 건 아닌데 저녁마다 약간 열감이 있고 으슬으슬하면서 소화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큰 증상은 없는데 배가 빵빵하니 대변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하고, 아주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의 원인은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물질이 독으로 작용할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둘째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숨어 있다가 몸 안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때. 셋째는 어떤 특정한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 때 증상이 옵니다. 그리고 증상은 예전에는 그냥 식중독을 하면 배 아프고 설사 막 하는 거로 생각했지만, 요새는 식중독을 보니까 감염성 위염이라고 해서 바이러스나 또는 세균에 의해서 위가 감염이 돼가지고 배가 빵빵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거 정도만 있지 설사하시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거는 들어온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한테 온 분들도 어머 설사 안 하는데 장염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위 쪽이 더 많이 아프고 장 쪽은 반응으로만 아플 경우에는 설사를 하는 게 드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안 한다고 해서 위나 장에 염증이 있는 게 아닌 거는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음식은 이제 음식을 통해서 균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먹어보지 않았던, 우리 조상님들이 쓰시지 않았던 향신료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몸이 이게 독이라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에 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음 접하는 향신료나 화학물질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증상이 있었을 때 내가 뭐에서 문제가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선회라든지 냉면이라든지 족발이라든지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된 음식이나 아니면은 날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에 묻어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게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뭐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라는 유명한 바이러스도 있고, 그다음에 대장균이라든지 또는 포도상극균이라든지 여름에 특히 많은데, 그런 세균들이 묻은 게 몸에 들어와서 증상을 일으켜서 열나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는 알레르기가 있는데 같이 네다섯 명이 앉아서 먹었는데 나만 아파요 라고 할 경우에는, 혹시 먹은 음식에 대해서 나만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런 증상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요.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일 경우에는 우리가 피 검사를 해서 또는 증상으로 봐서 이건 세균이나 바이러스성일 거라고 자기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알레르기거나 독성일 경우에는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한번 아프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같은 증상이 났을 때 그때 공통적인 음식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항상 안전하지는 않다. 특히나 요새 중요한 거는 아이스크림하고 냉커피인 것 같아요. 냉커피에 들어있는 얼음이나 냉커피에서 쓰는 물, 요새 콜드 브루라고 하죠. 커피를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내리는 중에 거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기 쉽고 그거를 먹었을 경우에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어제 먹은 음식에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식중독은 독성이거나 알레르기성의 경우에는 먹고 나서 금방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잠복기라는 게 있어서 식사 후에 6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증상이 발현하기 때문에 바로 어제 먹은 음식 그거 아니고 그 전날 그 전날 먹은 음식까지도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식중독은요,
알레르기성이나 독성일 경우에는 아니지만 바이러스성이거나 세균성일 경우에는 옮아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에 이상이 없었다면 옆에서 같이 먹은 사람이 어제나 그제나 혹시 장염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의 침이라든지 피부에 있는 땀이라든지 해서 세균이 옮아오면서 나한테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손 잘 닦기가 딴 사람한테 옮겨주지 않기 위해서도 좋고 나도 딴 사람한테 받지 않기 위해서 좋고요. 둘째, 같은 그릇에서 음식 떠먹지 않기 도 필요하지요. 특히나 그 식당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설사를 한다, 소화가 잘 안 된다 할 때는 반드시 손을 잘 닦고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일을 해야 되고, 심할 경우에는 일을 좀 쉬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날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날음식, 찬음식, 만들어놓은 지 오래된 음식이 중요하고요. 요새 같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낮에만 더울 경우에는 아직 선선하니까 밖에다 잠깐 내놔야지 하는 동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해서 내 몸에 들어왔을 땐 큰 병이 되기 때문에 음식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냉장고들이 발달해서 냉장고 안에 저온에서도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자고 있던 세균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 금방 빵 터지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오래된 음식을 놔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 뭐 닭가슴살 같이 냉동해놨던 거를 데펴서 먹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에도 내부까지 쏙쏙 들여서 뜨겁게 충분히 살균될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에다가 겉에만 녹여서 드시는 것보다는 냄비에다 넣고 펄펄 끓여서 안에까지 뜨끈뜨끈하게 한 다음에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음식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냥 흰살 생선보다는 그 조개류라든지 굴 같은 것들에 더 세균 증식이 많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유의하셔야 되고, 또 요새 식당에서 반찬으로 나오는 젓갈류에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식중독이 걸렸다, 내가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하거나 설사는 아니어도 배가 영 안 좋다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음식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위와 장의 점막이 마치 모기 물렸을 때 피부가 붓는 것처럼 쫙 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너무 찬 거를 집어넣거나 너무 뜨거운 거를 집어넣거나 너무 매운 거를 넣거나 하면 부기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자극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돼서, 너무 찬 음료도 마찬가지, 너무 찬 음식, 또 매운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피하시고, 그럼 결국 못 먹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흰밥에 콩나물국 국물 정도, 아니면은 흰죽에 간장 뿌려서 조금 먹는, 이렇게 해서 초기에 급성기를 좀 부은 거를 가라앉힐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좀 하셔야지 되고요. 과일이나 야채는 위산을 증가시키고 장 움직임을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장염이나 위염이 있을 경우에 드시면 증상이 더해지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카페인이나 차도 내 몸에 그 위와 장의 움직임을 빠르게 만들어서 그 위경련이라든지 설사라든지를 만드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대신에 그럼 뭘 마셔야 되느냐? 보리차, 숭늉, 또는 그냥 맹물이라도 약간 따뜻한 물 같은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게 옳고요. 이럴 경우에 그 약을 보통 세균성 장염이거나 바이러스성 장염일 경우에는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1, 2주 정도 약을 충분히 드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금방 끊으면 안 되고, 증상이 좋아지고 나도 한 일주일 충분히 약을 먹어서 완전히 그 치료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